이번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못할 9월에 관한 추억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9월 중순쯤에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고요. 아픈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막 인터넷으로 뒤져서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꽤 괜찮은 일당을 주는 일거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회사에다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분명히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구인란에 여자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해서 사장님과 통화를 해서 면접 날짜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9월 12일이었어요. 12일 날 면접을 보고 13일 날 내일 당장 일할 수 있겠냐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그 길로 바로 저는 그게 뭐였더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거였어요. 공사 현장이요. 그래서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4시간짜리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13일날 바로 현장에 투입을 됐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서 보조하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만 보면서 익히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아니, 규민 씨, 그러면 네. 그 일종의 우리가 흔한 말로 노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현장 같은데 그런 현장에 대해서 여자를 안 뽑잖아요. 글쎄요. 그때만 해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노가다는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현장 일을 저도 여자는 안 쓰겠다 그랬는데 막상 거기를 가보니까 여자가 필요한 일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노가다는 이제 우리 육체노동 네네. 공사판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그런 현장이었네요. 네네. 그럼요. 그래서 그때부터 9월 13일부터 일을 나가기 시작해서 집에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현장 가서 일을 할 거니까 그닥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대충 하고 세수하고 난 다음에 가니까 5시에 늦어도 5시에는 집에서 나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밖이 환하지는 않죠. 5시니까. 그래서 나가서 첫 차를 타고 나갔었어요. 지하철도 첫 차를 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첫 차를 이용할 일이 그닥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그때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보다 50대 이후 아니면 60대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러고 이제 사무실을 가서 사무실에서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지시를 받죠. 어떤 현장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몇 명이서 이제 같이 이동을 해서 갔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현장에서 그 비계라 그래요. 그걸 표준말로는 비계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시바라고 하죠. 아시바라고 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디디고 올라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사다리 같은 역할이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거기를 밟고 올라가서 실리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석, 아파트 보면 위층 말고 밑에 한 5층까지는 그게 대리석이 붙어 있을 겁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리고 건물 빌딩 외벽에 보면 이렇게 대리석 돌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사이를 실리콘 작업하는 거죠. 그 일을 제가 물론 제가 실리콘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실리콘 작업을 하기 전에 아니면 실리콘 작업하고 난 전후 일을 제가 하는 일을 했었어요. 네, 가니까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회사에서 여자를 쓰기는 제가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긴가민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과연. 그리고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며칠만 하고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 사람이 계속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저보고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기술 좀 배우고 계속 다니면서 반장하라고. 근데 제가 끝까지 안 잊고 반장은 못했습니다만 그 사장님께 지금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도 없는데 그냥 하겠다는 열정 하나를 보고 저를 선택해서 일을 시켜주셔서 되게 고마웠죠. 그리고 수입도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은 제가 그냥 이런저런 일 이렇게 전전하다가 직장이라고 들어갔는데 그게 현장 일이었죠. 지금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 몇몇 분만 아시고 잘 몰랐었거든요. 그 일을 하고 난 뒤에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성장했다는 느낌이요. 돈도 돈이지만 생각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넓어졌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겨울 굉장히 추웠습니다. 영하 17도까지 내려간 날이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꽤 많으실 텐데요. 그날도 저는 새벽 5시에 나가서 현장에 나갔었어요. 손발이 너무너무 시려워서 정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눈치 안 채게 저 혼자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요. 손끝 발끝이 너무 시려서 시리다 못해 아픈 거 있죠. 그 살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아주 어릴 때 경험하고 그때 처음이었어요. 진짜 너무 춥다 그러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그냥 막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들키면 핑계를 대야지라는 생각까지 했었죠. 바람이 너무 차니까 눈에서 눈물이 그냥 나오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같이 일했던 젊은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키도 작고 덩치도 왜소한데도 불구하고 그 쇠봉 있잖아요. 그 봉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계단이 있는 곳은 물론 계단을 타고 다니지만 그게 없는 곳에서는 그 철봉 같은 그 봉을 잡고 이동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처음에 키가 작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힘들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동하는데 이거 그리고 좁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좁은 곳도 이렇게 막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지나치면서 그냥 건물 외벽이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보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그런 이렇게 대리석이 붙어있는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렇게 지나가면 저기 예전에 내가 일했던 곳인데 라는 글쎄요 좀 웃기는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자부심 같은 것도 있어요. 제 손길이 거기를 지나갔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한남동 가면 모 건물을 제가 타고 다니면서 실리콘 작업을 제가 도왔던 기억이 나서 지나가면서 저 혼자 씩 웃어요. 자, 규민 씨 뒤로 이제 그 사진들이 좀 보이는데요. 네. 사실 남자도 힘든 일이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바라는 걸 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떨어지면 바로 사망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하이바 헬멧을 쓰고 네.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사진 보고 참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네. 아까 보니까 눈물을 흘리네요. 그러니까. 네. 그때 생각이 또 추울 때 그렇죠. 일했던 기억이 갑자기. 자, 규민 씨가 이제 그렇게 여자의 몸으로 저런 공사 현장에 막노동을 해야 되는 그게 내몰린다는 표현을 제가 합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어떤 경제적 고난이죠. 육체적 고난이 아니고 경제적인 고난인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자의 몸으로 이 공사판에 안 갈 수가 없는 일이었을까요? 제가 아는 동생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는데 물론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갚아야 되니까 갚으려고
그 빛을 갚기 위해서 나갔었죠. 빛을 갚기 위해서 네네. 이제 네, 공사판 나갔다 이 말인가요? 네네, 그랬습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해. 네.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후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다 제 경험이고 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 날, 영하 17도 되는 날, 정말 추운 날, 입술도 정말 얼을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주복 같은 그 작업복이 있어요. 현장 나가면 입는 거. 그거를 입고, 사실은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탈의실이 따로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냥 밖에서 그때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밖에서 서서 막 갈아입고 팬티바람으로 막 입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러면 차 안에서, 그때 봉고차를 같이 이렇게 타고 다녔었는데 그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저는 그랬었죠. 그리고 가장 또 힘든 거는 화장실이죠. 화장실 문제가, 남자분들은 정말 돌아서면 화장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7층 8층에 올라가 있다가도 화장실 가려면 내려와서 갔다 와야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현장에서 보면 급한 일, 그러니까 정말 큰 거 아니면 작은 일은 그 현장 구석구석 다니면서 몰래 볼 일도 보기는 해요. 이거는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거는 지나간 추억이지만 웃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좀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런 현장에 화장실이 뭐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아서 멀리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하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경험이고 내 스토리고 나중에 내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더 풍부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나쁘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힘들고 험한 일도 많았었지만 결코 저는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나누려고,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진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갚았을까요? 그럼요. 갚았죠. 당연히 아이고, 갚았죠. 대단하십니다. 네, 예. 갚고 그 일을 9개월 동안 했습니다. 아이고. 네, 9개월 하고, 그러니까 18년 5월 달에 딱 그만뒀는데, 딱 그만둘 때 그 사장님께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어깨 두드려 주신 거 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도 사장님하고 가끔 통화하거든요. 안부 묻고 잘 지내냐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막노동 현장에 여성분은 혼자였을까요? 그쵸. 저 혼자였죠, 네. 처음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저 혼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저 아는 후배를 또 이제 하나 네.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기도 그 했었습니다. 거친 남성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힘들다면 힘든데, 그거를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나름.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여자니까 무시하거나 혹시 또 뭐 이렇게 찝쩍거리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무시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요. 가끔, 글쎄요. 저는 그런 일은 겪어보지 않았는데, 가끔 뒤에서 이제 이렇게 그 우주복 같은 그 옷을 입고 있어요. 현장에서 입는 옷을 입고 거기다 조끼를 입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헬멧 쓰고 이러면 뒤에서 남잔지 여잔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앞에 막 걸어가다가 막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다가 여자였어?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워낙 제가 여자 티를 안 내고요. 지금도 저를 여자로, 외모는 여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남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성격이 워낙 괄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 사실 욕도 잘하고요. 맞아요. 욕 잘하죠? 욕 잘하죠. 괜찮습니다. 욕은 좋습니다. 어떤 남자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일할 때도 보면 좀 제가 좀 과격하게 했었어요.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로 보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다가 저한테 죽죠. 자, 그러면은 네. 이 이야기를 참 네. 어렵게 털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네. 근데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진짜 날아갈 것 같았죠. 네, 날아갈 것 같았고요. 지금도 제가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늘 감사하면서 살고요. 너무너무 그때는 정말 어디 진짜 떨어져서 죽어버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근데 막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그 직장을 딱 찾는 순간 이거다 해서 뛰어가서 했기 때문에 갚고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시달렸고 힘들었기 때문에요.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100% 다 이해는 못하겠죠, 사람들이. 물론 나한테 도움을 준 동생도 그렇고요. 그치만 제가 뭘 단 한 번도 이거 나 먹튀 안 갚을 거야 라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었고요. 머리 끝자락 같은 만큼도 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저는 했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예, 네. 정직하게 살고 끈기있게 네. 사는 모습이 참 박수를 보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제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힘없고 가냘픈 여자 몸이지만 어쨌든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내려고 버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 물론 많으실 겁니다. 그치만 힘들어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용기와 힘을 얻고 열정을 좀 받아가신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요. 그러면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 힘들었던 얘기들, 어려웠던 시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상황들,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자랑스러워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랑스럽지 않아요, 결코. 그렇다고 창피한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얘기든 저하고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얘기 다 들어줄 거고요. 저도 물론 더 많이 할 겁니다.